한 발 더 깊이 있게 뉴스 속으로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1월 29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인 김은지 기자고요. 월요일 돌아왔지만 뉴스가 또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코너 뉴스 리액션인데요. 쏟아지는 뉴스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이은기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월요일의 뉴스 리액터 국민의힘 김민정 보좌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몸이 좀 괜찮아지셨나요? 지난주보단 조금 낫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 그 사이에 국민의힘 뉴스들이 많으니까요. 오늘 또 내부 사정 쏙쏙하게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뉴스 키워드부터 볼까요? 윤석열 한동훈 디커플링? 네, 한국갤럽 최근 조사에서 양당 대표에 대한 평가가 눈에 띄네요.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 대표로서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냐고 보느냐는 질문에 52%가 긍정, 40%가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자로 한정하면 긍정평가는 89%까지 올라갔는데요. 그러니까 19대 총선을 앞둔 2012년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는 35%가 긍정, 59%가 부정평가했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31%, 부정평가는 63%였는데요. 2023년 4월 4주차 조사에서 부정평가 63%를 받은 이후에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부정평가 사유를 보면 경제, 민생, 물가가 가장 높았고요. 그 뒤로 소통 미흡, 김건희 여사 문제 순이었습니다. 네, 부정평가가 높다는 건 좀 반갑지 않은 뉴스 있을 것 같은데 게다가 배우자 이슈가 높은 순위를 차지했네요. 네, 김건희 여사가 처음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 부정평가 이유로 꼽힌 건 취임 한 달 뒤인 2022년 6월 셋째 주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에서 대통령 부부의 사진과 일정이 나오고 김건희 여사가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방문할 때 지인을 대동한 것을 두고 비선 논란이 일던 시점이었는데요. 그때 이후로 부정평가 사유로 김건희 여사의 비율이 5%를 넘은 건 이번에 9%가 나왔지 않습니까? 5%를 넘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지난주 한국갤럽 조사 유심히 보셨을 것 같은데 우선 좀 일감을 말씀해 주신다면요. 한동훈 위원장의 자신감 이렇게 네. 일단 요 조사 결과로만 보면 그렇게 말씀드리고 일단은 지난주에 이제 제가 월요일 나와서 이거 약속 대련이냐 아니냐 했을 때 약속 대련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그러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크고 근데 이게 정말 만약에 정말 어떤 짜여진 각본이라면 이 정도 드라마가 나올 수 있다는 거는 그냥 정말 작가는 천재인 거예요. 그거 아니고서는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건데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그럼 과연 이거의 승자 누굴까 했을 때 그건 여론조사 봐야 된다 했잖아요. 근데 결국 이번 주 여론조사 보니까 이제 한동훈 위원장의 지지도가 굉장히 높게 나왔고 주말 새 계속 뉴스에서 도배됐던 게 역대 이제 비대위원장하고 저희 당대표 지지율 나왔을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거의 박근혜 전 대통령 비대위원장 시절이랑 높게 나왔더라고요. 높게 나왔고 김무성 대표가 41%였고요. 같은 조사에서 이준석 대표도 37%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어쨌든 한동훈 위원장은 지금 이제 윤 대통령과의 지지율에서도 비교되지만 또 지금 이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있어서도 그때 당시 당대표 시절보다 지금이 이제 지지율이 굉장히 높은 건데요. 그래서 비단 이제 자신감 얻은 것뿐만이 아니라 지난주 자체 그 일련의 그 일로만 봐도 약간 그동안에 본인을 계속 따라다녔던 윤석열 아바타 네. 그 꼬리표를 뗐다. 예.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김웅 의원조차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당내 평가라는 부분도 있는데 네. 이제 그거를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일정 부분 뗐다라고 네. 평가해 주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지난주에 이제 국민의힘 보좌진 협의회 회장으로서 한동훈 위원장 만나셨잖아요. 네, 만나보니까 좀 어떠세요? 저희 비대위원장이 이제 한번 당직자들도 한번 돌아서 사실 그 전부터 저희도 이제 보좌진 협의회 저희도 이제 면담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속 바쁘셨다가 이제 지난주 목요일 날 이제 갑자기 이제 성사돼서 오전에 만났는데 확실히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자신감이 실제 만나보니 더 느껴지더라고요. 굉장히 파이팅 넘치고요. 실제 발언도 저희한테 이제 일성이 본인은 이제 4월 10날 선거만 생각한다. 그 이유 생각 안 한다. 이길 자신 있다. 이길 자신 있다까지. 네, 이길 자신 있고 그리고 불안해하지 말라. 그다음에 이제 오히려 본인은 큰 결단 내릴 때는 되게 단순하다. 뭔가 좀
빠른 판단과 결정력 뭐 그런 걸 좀 느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만나고 나서는 너무 만나기 전까지 살짝 그래도 긴장을 다들 했는데 나오고 나서 다 너무 얼굴에 만면에 이렇게 화색을 띠며 나오니까 다들 이 무슨 일이죠 할 정도로 약간 확실히 그 만났을 때 그 어떤 대중의 흡입할 수 있는 흡입력이 확실히 있어요. 그래서 그 전국 돌고 나서 굉장히 그 저희 당원뿐만 아니고 좀 약간 지지율이 오른 게 그게 아마 그것도 동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게 이런 상황에서 좀 불안한 거는 민주당이나 이준석 대표 측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이게 이제 윤석열 대 이재명 구도가 아니고 이제 한동훈 대 이재명 하면서 정권을 심판해야 되는 심판론이 약해지고 또 사실상의 약간 반윤의 어떤 그 기치에 있어서 그 포지셔닝을 약간 이준석 대표가 차지하고 있었다면 그게 좀 약간 옅어지면서 그래서 계속 이준석 대표가 약속대란 얘기를 계속 하는 게 아무래도 본인의 그 어떤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과의 그 어떤 기싸움에서 밀리지 않기 위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희 지난주 화요일 방송에 나왔던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도 이제 이준석 대표도 알고 있으면서 약속대로는 아닌 거 알면서도 저렇게 이야기하는 면이 있다라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같은 결의 이야기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갤럽 조사에서 그 대통령 부정평가에 있어서 이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 여사 관련한 그 리스크가 이제 부정평가에서 새로 이제 나타나고 그런 부분도 한동훈 비대위원장 본인의 지지율이 높은 것과도 맞물려서 본인 입장에서 그 김경률 비대위원 그 문제를 풀어나간 데 있어서 일단은 지금 유보한 상태잖아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아직은 이게 이렇다 갔다부터 얘기를 안 하고 있지만 그걸 풀어가는 데 있어서 좀 부담은 좀 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어떤 전망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국민의힘 지지율은 큰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게 과제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아까 말씀드린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난주와 같은 36%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개인에 대한 지지가 당의 지지율로는 좀 이어지지 않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그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 이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대하는 태도도 조금 애매합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언급 자체를 자제하는 분위기인데요.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기자들이 좀 개인의 지지율 상승에 반해서 당 지지율이 제자리 걸음 아니냐라고 물으니까 나는 국민들에게 평가를 받는 사람이지 국민들을 어떻게 평가하는 거에 대해서 분석하거나 평가하는 사람은 아니다. 내가 더 잘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이제 게다가 한동훈 위원장 팬클럽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불만까지 나왔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 실제로 당내 분위기가 어떤가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 사진을 더 많이 쓴다 이런 식의 기사도 있더라고요. 지금 확실히 그 전국에 이제 그 신년 할애식 전국 순회를 돌고 나서는 아무래도 당원들도 직접 만나고 또 거기 이제 그 지역에서 이제 출마하려는 예비 후보자들 또는 현역 의원들 다 직접 만났기 때문에 사진을 또 많이 찍었을 거 아니에요. 또 워낙 스킨십 좋으시니까. 그래서 그 사진들이 확실히 많이 교체된 건 사실인데 아직은 그게 예비 홍보물 같은 게 아직은 이제 아직 나올 때는 아니잖아요. 주로 이제 뭐 명함이라든가 온라인상에서 이제 SNS 사진 뭐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이 정도인데 그거는 확실히 좀 많이 비대위원장과의 같이 있는 투샷으로 많이 바뀐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또 좀 흥미로운 거는 대통령 행정관 출신 분들 중에도 또 대통령 말고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과 투샷으로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그 바꾸신 분들도 꽤 있고 근데 또 다 그렇지도 않아요. 어쨌든 현재 그 권력은 현재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이기 때문에 또 윤 대통령과의 그 인연과 그 이력을 또 계속 이렇게 홍보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 각자 자기가 처한 그 위치나 상황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아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그 지지율이 당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이제 그 말씀하셨는데 또 다른 이제 그 갤럽과 서울신문에서 한 조사를 보면은 이건 이제 2달 단위로 하는데 이게 작년 그 12월보다 그때보다는 저희 당 그 민주당 지지율은 40% 동일한데 저희 당 지지율은 34%에서 38%로 4%포인트 올랐거든요. 요 기간에 뭐가 달라졌냐면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왔기 때문에 또 다른 조사에서는 그래도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의 어떤 그 지지도가 본인 개인의 지지도에서 머문 게 아니고 그래도 당으로 전이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당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그런 걸 고려했을 때 또 지난주에 어떤 그 사태 이후에 또 여론이 어떤 기운 것도 있고 아무래도
아무래도 그런 영향이 있겠죠. 여러 가지 사진 교체나 이런 거에 있어서도. 네, 한동훈 위원장 효과가 있다라는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만약에 그렇다라면 지금 민주당과 이제 개혁신당 제3지대도 좀 긴장해야 될 상황이다 이런 좀 포인트를 짚어주신 것 같은데요. 오늘 또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만났죠. 네,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윤재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과 함께 점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는 사퇴를 요청했다라고 알려진 이관섭 비서실장도 함께 했는데요. 그러니까 2시간 동안 밥을 먹고 30분 정도 차를 마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윤재호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김건희 여사 의혹이나 신년 간담회, 이태원 참사 특별법, 김경률 비대위원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고, 그러니까 민생 문제를 위해서 당정이 최선을 다하자는 취지로 오늘 만난 거다 이렇게 해석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네, 사실 이관섭 비서실장이 사퇴를 요구했는지 사천이 문제라고 이야기했는지 이제 그 워딩 가지고도 사실 굉장히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오늘 어쨌든 같이 밥을 먹었다라는 건데요. 그 소위 말하는 두 사람의 갈등이 아주 잠깐 봉합된 거고 또 이제 2차전 서질 수 있다. 이제 그게 공천이다라는 지적을 해주시는 분들이 꽤 되거든요. 보좌관님 보시기엔 어떤가요? 근데 공천 이제 그렇죠. 공천에서 어떻게 되느냐인데 사실은 이제 그 김경률 이번에 비대위원. 비대위원 예. 그때 그 지난주 사건도 사실은 그 김경률 비대위원의 그 발언 때문에 기인한 거잖아요. 마리 그래서 앙뚜아네트. 네.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게 어떤 여사 관련 이제 문제였는데 근데 이게 어쨌든 지난주 지나가면서 어느 정도 분위기가 잡혔고 그게 어쨌든 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승리 아닌 승리를 하게 된 거잖아요. 어쨌든 주도권을 갖고 온 건데 사실은 그거를 봤을 때 저는 좀 약간 학습 효과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공천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친윤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대통령실 출신의 이제 행정관들 어떻게 공천하느냐 또 김경률 비대위원 공천 진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또 뇌관이 터질 수가 있지만 일단은 지금 지난주에 그 학습 효과 그 여론을 무시할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번 선거가 만약에 이제 잘못되면 그거는 한 비대위원장뿐만이 아니고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에 있어서도 좋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거를 고려한다면은 조금 일단은 좀 저는 관망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부정적으로 보진 않아요 지금. 네. 하지만 여전히 김경률 비대위원 부분이 내관일 수 있다 이런 지적을 제기에 쏙 들어오는데요. 여튼 유승민 전 의원도 굉장히 당에 남냐 마냐가 이렇게 관심사였었는데 우선은 당에 남으셨거든요. 그리고는 공천은 신청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그걸 어떤 의미로 이해해야 될까요? 저는 유승민 의원님은 일단은 탈당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부담이 있으실 것 같아요. 본인을 계속 쫓아다니는 배신자 프레임. 근데 이번에도 또 만약에 이제 탈당을 하셔서 제3지대나 어떤 선택을 하실 경우에 무소속으로 간다고 했을 때 또 이거 봐라 배신자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라는 강박도 있으실 것 같고 또 이게 당에 남아 있는 경우에 4월 총선 결과에 따라서 물론 이제 결과가 좋다 그러면 또 이거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있어서는 또 다른 어떤 이제 국면이 되는 건데 만약에 이게 선거가 만약에 저희 당에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을 때는 또 책임론이 불거질 거고 그랬을 때 본인의 어떤 또 이 당내에서 입지가 나가서 있는 것보다는 이 당내에서 있는 게 좀 더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기에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주말에 보면은 그 윤희숙 의원 전 의원도 이제 약간 임종석 586 정치 이제 근절하겠다 하면서 중구 성동인가요? 그쪽에다가 이제 출사표 던지셨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게 이제 김경률 비대위원장도 정청래와 586 잡겠다. 그리고 이제 윤희숙 의원도 임종석 586 이제 종식시키겠다. 약간 이런 기치를 나오고 게다가 이제 그런 거에 연장선상에서 또 윤희숙 의원님은 경제통이잖아요. 그 사실 우리 그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또 그 부정평가 1위가 경제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유승민 의원은 경제통이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는 또 중요한 역할을 하실 수 있다고 보여 본인이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근데 본인은 일단 공천 신청을 안 하신다고 그랬고 일단은 그걸 당에서 어떻게 전략 공천할지 그거는 좀 앞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지역으로 할지는. 만약에 내가 한동훈 위원장이라면 공천 준다 안 준다? 저 같으면은 수도권 지역에다가 전략 공천할 것 같아요. 예, 경제 전문가고 여러 가지 그런 이미지가 있으니까. 예.
이은기 기자도 관련된 취재를 좀 했죠. 같은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도 국민의힘 의원한테 물어봤더니 유승민 전 의원은 이미 배신자 프레임이 너무 씌워져 있어서 이번에 나가면 다신 돌아오지 못하니까 나가면 죽는다, 끝이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못 나가는 거라고 했고요. 유승민 전 의원을 공천하게 된다면 한동훈 위원장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도 재평가 받을 수 있는 기회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더라고요. 네, 굉장히 또 하나의 바로미터가 우리가 오늘 짚은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계속 팔로업 해보죠. 두 번째 뉴스 넘어갈까요? 이재명 피습 정치적 테러 범죄. 네, 오늘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오늘 부산지검 특별수사팀은 이재명 대표 살인미수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범행을 장기간에 걸친 계획하에 흉기를 이용해 정치인을 살해하려고 한 정치적 테러 범죄이며 선거의 자유를 폭력으로 방해했다고 규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 66세 김모 씨를 살인미수죄 및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했고요. 김 씨를 도운 75세 A 씨를 살인미수 방조죄와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죄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제22대 총선 이번 총선에서 이재명 대표 주도로 종북 세력의 공천을 받아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가 차기 대통령이 되는 것을 저지하겠다는 의도로 범행에 이르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피습 후에 한 달도 되지 않아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피습되는 좀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오늘 윤희근 경찰청장은 선거 안전을 확보하고 각종 정치적 테러 예방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 국민의힘을 찾았습니다. 윤희근 청장은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간담회 직후에 신변 보호 강화 TF를 발족하고 기동대 중심의 순찰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연이은 테러가 국회에서 종사하시는 분으로서는 남의 일 같지 않게 느껴질 것 같은데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근데 사실은 정치인들은 숙명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대중에 노출된다. 그 위험 때문에 만약에 경호를 붙인다 그러면은 그건 더 거리가 멀어지고 굉장히 그것도 욕먹을 일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그럴 수는 없고 결국은 대중 속으로 다가가야 되는 건데 그럴 때 그 위험은 이제 감수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아무래도 지금 예비 후보자들도 그렇고 다들 좀 약간 두렵긴 할 거예요. 근데 사실은 지금 이재명 대표 그 테러 같은 경우는 그분이 어떤 정치적인 신념에 좀 약간 경도돼서 그런 것 같고 이번에 배현진 의원 사건 같은 경우는 약간 그 중학생이 약간 그 뉴스에서 보니까 뭐 약간 이제 관심 받고 싶은 약간 관종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런 약간 그런 기질이 있는 학생 같다. 그래서 좀 둘 다 배우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예, 어떤 한 명은 신념에 따라서 그냥 그 한 명은 그냥 어떤 이제 우발적으로 어떤 좀 이렇게 튀고 싶은 그런 행동 때문에 벌어진 것 같은데, 하나 중요한 거는 이게 여야가 반성해야 되는 거는 이거는 사실 정치 혐오 때문이라기보다 정치가 실종돼서 그래요. 국회가 정치를 하는 게 아니고 서로 그걸 어떻게 대화 타협으로 갈등을 풀어가라는 게 정치인데 그걸 하는 게 아니고 상대를 악마화해가지고 계속 징후를 부추기잖아요. 사실 지난번 이재명 대표 피습당하고 나서도 다들 여야가 공이 야 이거는 우리가 서로 정말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우리가 증오의 정치 멈추자라고 하면서도 또 그 이후에 계속 뭐 배우가 있는 것처럼 계속 음모론을 계속 그 어떤 무슨 야당의 최고위원들이 막 계속 그거를 막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부추기고 했잖아요. 사실 그런 것들은 지양을 해야죠. 그래서 지금 배현진 의원 사건 벌어진 다음에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딱 이제 얘기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정치권이 좀 반성을 하고 서로 어떤 악마화하고 서로 미워하는 게 아니라 사실 그거 되게 무능하다고 되게 그 스스로 자인하는 거거든요. 정치권이. 그래서 앞으로는 좀 정말 자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서로가. 엄중하게 좀 봐야 될 사건이다라는 것인데요. 세 번째 뉴스 키워드는 짧게 좀 볼까요? 네, 개혁신당 대 개혁미래당. 네, 개혁미래당이 또 나왔네요. 네, 어제 민주당 탈당파 3인의 미래대연합과 이낙연 전 대표가 이끄는 새로운 미래가 공동 창당에 합의했습니다. 자칭 개혁미래당인데요. 이에 따라 제3지제는 현재까지 크게 개혁미래당, 개혁신당, 새로운 선택으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신당의 지지율이 좀 계속 높게 나오는 편이라서요. 지지세를 기반으로 이준석 대표는 개혁미래당의 무임승차는 곤란하다. 좀 어떤 미래를 그리는지 설명해주면 좋겠다라고 계속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언급되는 모든 여론조사는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름이 좀 비슷비슷한데 합치는 걸 염두에 둔 거라고 보시는 거죠? 저 이거 예전에 어디 다른 데서도 질문 받았는데 이거 당명 기싸움 이거 심할 거다. 왜냐하면 이미 그 이낙연 그 신당이 새로운 미래잖아요. 이거 만들 때도 제가 그
금태섭 대표의 새로운 선택, 그다음에 원래 원칙과 상식의 미래 대여다 거기서 새로운과 미래를 다 빼서 이건 두 개 다 내가 먹겠다. 이런 기싸움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또 이제 여기 중튼트 치면서 개혁 미래당으로 이제 개혁을 갖고 온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제3지대에 있는 정당들이 지향하는 가치는 이제 동일해요. 개혁이죠. 개혁과 미래 두 개죠. 근데 이제 앞으로 이걸 정강 정책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번호 3번 쟁탈전을 벌이면서 서로 이제 그 비례 순번을 또 누가 받느냐 그 지분 싸움이 저는 그게 관건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정의당이 6석이잖아요. 그리고 네. 지금 개혁미래당이 3석이고 그다음에 이준석 개혁신당이 1석이잖아요. 그럼 이제 앞으로 요거 이제 저희 그 양당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서 이제 떨어져 나가시는 이제 이삭줍기 줍줍을 하면서 이제 3번을 누가 갖느냐, 예, 그 싸움이 제일 치열하지 않을까. 그 과정에서 이제 막 서로 막 이렇게 이합집전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개혁신당과 개혁미래당이 합칠 거라고는 보세요? 결과적으로? 개혁신당과 개혁미래당이요? 그럼 이제 4명이 되니까. 아직은 아직은. 네,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아직까지는. 네. 왜냐하면 개혁신당 입장에서 지금 굉장히 공천 과정 보면서 몇 명 이렇게 오면 우리가 뭐 3번 받겠지 하는 그런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충분히. 네, 그렇죠. 지지율도 높잖아요, 지금. 이준석 개혁신당이. 네. 그러게요. 지금 살펴볼 부분들이 꽤 많다라는 네. 것들도 여지를 남기면서 다음 주를 저희가 팔로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권은희 의원 국민의힘 탈당했다라는 소식도 짧게 전하면서 마무리할까요? 네, 오늘 권은희 의원이 국민의힘을 탈당했습니다. 권은희 의원이 좀 탈당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한테 해줬던 얘기를 종합하면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유승민 전 의원과 함께 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유승민 전 의원이 국민의힘 잔류를 선택하면서 다시 앞으로의 행보를 고민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3지대로의 합류를 좀 염두에 둔 이야기도 했는데요. 개혁신당, 개혁미래당과 모두 편하게 소통하고 있고 제3지대가 총선 이후에도 뿌리를 내려서 정치 변화를 이뤄낼 의지가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합니다. 네. 끝으로 전해드릴 뉴스가 있었는데 양승태 1심 무죄 소식은 저희가 수요일에 이탄희 의원을 모시기 때문에요. 그날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1월 29일 김은지의 뉴스인 1부 코너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에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